혹시 병원에서 좀 불합리한 일을 겪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그 정당한 목소리가 그냥 묻히지 않고 진짜로 시스템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게 성공적인 의료민원 제기 요령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의료 시스템에 뭔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 사실 딱 이 느낌 아닐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말 거대한 벽 앞에서 혼자 싸우는 것 같고 좌절감, 무력감. 그 막막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정말 딱 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엄청난 시작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 이 말을 한 분이 바로 찰스 킨치 씨예요. 무려 4년 동안 끈질기게 노력해서 결국 암 치료 시스템을 개선해낸 분이죠. 이분 말처럼 여러분의 그 경험 하나가 우리 모두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여기서는요, 의료민원이라는 게 얼마나 극과 극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은 방금 말씀드린 찰스 킨치 씨처럼 결국 시스템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길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키스 듀리 씨처럼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대답조차 듣지 못하는 정말 답답한 벽에 부딪히는 길이죠. 도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 차이를 알려면요,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해요. 바로 우리는 왜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핵심 동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중재 전문가인 롭슨 박사가 분석을 해봤더니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대요. 첫 번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된다.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스템을 바꾸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보고 싶다는 거죠. 이 동기들을 내가 스스로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 그건 바로 준비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억울해요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롭슨 박사가 강조하는 준비 3단계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신속하게 하세요. 기억이 가장 생생할 때가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두 번째, 정말 사소한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기세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가 내 주장에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련된 모든 서류 꼭 챙겨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내 의료 기록 당연히 볼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 준비 단계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내 기억이 아니라 명확하게 남아있는 기록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네 번째 파트에서는 잘 준비한 자료를 무기 삼아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소통할지 그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롭슨 박사가 제안하는 핵심 행동 수칙인데요. 먼저, 감정적인 비난은 잠시 접어두고 사실과 내가 겪은 경험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그냥 막연하게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이걸 처리할 담당자의 이름을 정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담당자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럼 바로 병원장이나 관련 감독기관으로 직접 연락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과정 내내 끈기는 갓대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정중함을 유지하세요. 물론 이 모든 소통 과정도 계속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아마 민원 제기해보신 분들은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제 담당이 아닌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담당자나 부서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첫 단추인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키스 듀리 씨의 사례를 보면 이 침묵이라는 벽 앞에서 왜 끈기가 필요한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분은 민원이 접수됐다는 통보 딱 하나 받고 그 뒤로 무려 4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어요. 이게 때로는 의도적인 시간 끌기일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준비해둔 기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과연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롭슨 박사 이 말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시스템을 바꿀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환자의 민원은 그냥 개인의 불평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의료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민원은 그냥 불만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아주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인 셈이죠. 시스템의 어디가 약한지, 뭘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다시 처음에 찰스 킨치시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의 성공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기록했고 끈질기게 소통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시스템 전체를 움직였고 덕분에 앞으로의 환자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음 환자를 어쩌면 내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래도 침묵하시겠어요? 물론 힘들고 외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경험과 목소리 안에는 시스템을 바꾸고 다른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